아, 참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녔던 때랑은 정말 많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희 때는 혁명이나 뭐 이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막 종합대학에 와가지고 야 우리 혁명가가 돼야 돼. 우리는 막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는 미친 사람 취급했었거든요. 난 도라이로 네, 바뀌었구만. 쟤뭘 잘못 먹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저희 때는 참 돈 일단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뉜다고 보면은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뭔가 당근. 고지식한 사람들 뭐 이렇게 국가에서 배치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 아무 토를 안 달고 그런 부류가 한 부류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돈 벌어야 된다는 부류가 있었어요. 종합대학 나오면은 기본적인 그런 좀 그런 게 채워지잖아요. 이게 자격이. 채워지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 뭐 아까 뭐 식당 사장 하면은 막 한심하게 본다 그랬는데 식당 사장 하면은 야 잘 됐네. 라고 보는 게 바뀌었네. 라고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추세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베이징 무역 대표로 나갔다 그러면은 야 그 친구 정말 잘 됐다. 다 축하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중시 시대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북한의 네. 경제가 나빠지는 속도만큼이나 2000년대 가서 네. 돈 벌고 잘 사는 게 중심이 그렇죠. 되는 뭔가 이념은 관계없고 국가가 무언가를 이제 케어해주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부터는 다 혼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버는 게 정말 중요해졌고요. 세 번째 부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종합대학은 좀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왔는데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로작에 비해볼 때 김일성 주석이 내걸었던 모든 공약에 비교해볼 때 다 다른 이게 거예요. 까꾸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정말 제가 다녔던 시기도 선배님께 다녔던 시기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저희도 후계자 등장하던 시기에 다녔었거든요. 그 김정은이가 올랐어. 네, 김정은이가 올라선 그렇겠네. 해가 제가 1학년이었거든요. 이기류는 3기 세수. 네, 3기 세습 때 저희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18살이고 김정은이 그때 25, 26대였는데 어떻게 25살짜리가 나라를 이끌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정은 말고 나라를 이끌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이야? 장성택도 있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정말 18살 입장에서 본 25살이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실 그때 똑같은 그냥 애들인데. 그러니까 종합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 저 체제의 본 속성을 몰랐구만. 네. 근데 들어가서 세습 얘기가 그럴 수 있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슬슬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3대까지 우리가 얻고 살아야 돼. 뭐. 네, 그러니까 3대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인식보다는 그게 아니고 하도 애숭이가 네, 올라앉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 김씨 그 문 중에 아무 김씨 문 중에 아무나 하든 상관없는데 김정은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걸음 노래 부르면서 우리끼리 야,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야 25살, 26살이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야 솔직히 그건 너무 좀 그렇다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정말 저희 세대가 특별한 세대인 게 고난의 행군을 겪었어요. 저희는 사회주의의 이념, 사회주의의 그 이상향이 다 무너졌을 다 때였거든요. 무너졌지. 국가가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저희는 저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실은 돈이 최고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이는 뇌물이 막 오고 가고 그런 게 저희 눈앞에 보였던 사회 현실이란 말이죠. 사회주의 주자 사상도 여기 없었고 사회주의 이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에서는 계속 사회주의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특정 이념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강요받는 이념이 다르다라고 느끼니까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 다름은 뭘까? 이 어색함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교에 오면서 뭐 중학교 다닐 때는 좀 그중엔 멍청한 애도 있고 또 똑똑한 애도 있고 하니까 모르는데 김대를 오면은 다 똑똑한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다 사료총위원장 하면 다 네. 학교 사료총위원장 하던 애들. 그쵸. 부위원장 하던 애들이 나오는 게 종합대학이요. 네, 서로 눈만 봐도 스파크가 튀어요. 얘가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실례로 어떤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막 퇴학당했거든요. 김대는 퇴학이잖아요, 무조건. 아, 눈 감고 네, 태양이지. 근데 저희끼리는 모여서 했던 얘기가 그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자, 한국 드라마 봤을 때 우리가 뭐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 어떠한 퇴폐적인 문화도 없었고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거다 단순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못 그리지 않느냐? 왜 못 그리냐?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냐? 야,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완전히 달랐구만. 네. 우리 때는 뭘 가지고 논쟁했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그다음에 뭐 무상계급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 건설이 과도기 기간 뭐 독재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과도기를 어디까지 우리는 이 논쟁을 그때는 벌써 이제는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 선상에서 우린 이 논쟁을 하는만. 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많은 논쟁거리가 중문과 친구들이랑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배님께서 다닐 때 중국을 많이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 때 외문학부 애들은 노원과 중문과 하면 우습게 봤어. 갈 데 없어 거기 갔는 거고. 저희 때는 중문과가 이제 지위가 올라오면서 중문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의 발전상을 봐라. 그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한 50장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상하이의 그 푸동의 그 엄청난 그 화려한 광경들을 보는데 지금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고 이 나라 국민들은 1년에 얼마씩 번대더라. 우리나라를 봐라. 아,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 아니냐 일단은.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이념 타령을 했는데 어디에서 굶어 죽고 있고 이게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거 뭔가 바꿔야 된다. 이게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이라고 개혁 개방이라고 한데 중국어로 이제 카이팡 카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동의가 가는 거예요. 아, 그치. 우리도 이걸 해야 돼. 이런 시점에 이제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유학을 가라고 해서 제일 많이 신청한 국가가 바로 중국인 거죠. 그러면 네. 그때는 그때 당시 2000년대 하면서 개혁 개방에 대한 얘기는 했나? 대학생들 속에서는 개혁 개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됩니다. 근데 왜 개혁 개방을 김일성 적석이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은 가져본 적이 없는가? 솔직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김일성한테 그 김정일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지 못하고 김정일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그 고급 중앙 중앙당 간부들이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거다.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부패 네. 타락하고 거짓말만 보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뭘 알겠냐.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장관님은 막 쪽잠에 죄기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감동한단 말이에요. 아, 장관님은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 눈앞에 보이는 거는 막 장사로청 위원장이 뭐 뇌물 받아가고 교수가 뇌물 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의 썩은 거다. 수령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중간 간부군이 잘못돼서 네. 우리나라가 개혁 개방을 못 나가느나 이렇게 생각했댔겠구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령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즉시 우리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건 입 딱 다물어야 돼. 우리는 다 암묵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성욕이요. 네, 그래서 서로 이건 건드리지 말고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직접 욕을 못해서 심의 역정에 개배떼기 차듯이 그쵸. 중간 간부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왕에게는 노색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지. 그냥. 네, 그냥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아이러니한 게 중국에 나갔을 때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잖아요. 유학생일 때. 3개월 만에 김정일 욕이 나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대사관에 생활청을 하러 갔는데 대사관에 가면은 그 김일성 김부자 그것도 초상화 생활청가 있잖아요. 있어? 네,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 초상화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보면은 막 눈물 나고 그래야 되는데 갔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망고의 역적이지. 네, 그래서 아, 알고는 있었지만 얘기는 안 했다. 네, 그 그렇죠. 소리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북한 사회를 볼 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그리고 정말 머리가 좋은 엘리트 대학생들이 이미 많이 깨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옛날부터 식자 우한이란 말이 있지 않소. 배우면 배울수록 우한거리. 김일성 적성은 그 입장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한치를 더 보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도. 네. 우리도 진짜 나는 80년대 말부터 알았거든. 네. 이 김일성 족속 때문에 우리가 이 꼴로 간다는 거. 네. 3대 세습을 하면서 너무 많이 죽였다. 네. 사람을. 그게 제일 개혁개방할 수 없는 그 완전히 철문이요. 네. 너무 많이 죽였어.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개혁 개방의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있었지. 어차피 개혁 개방이 되면은 정보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김 씨 가문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과연 김 씨 가문을 용서할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준혁군은 이제 그 난세 이거 유튜브 있지. 네네. 종합대학 졸업생으로서 종합대학 학생들이 듣는다고 항상 생각하고 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걸로 네. 생각하고 걔들이 페이브를 끊임없이 찔러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모든 지식군을 얻고 올라가겠어. 북한 사람들 김일성 족속에 있는 거지처럼 벌레처럼 살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악이 나서 인정을 안 해. 네. 북한 사람들 그 가난과 그 고통, 그 압제를 김일성 족속을 제한 모든 데 대한 반항을 자존심 끝자락 갖고 오늘도 살아있어.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 독에 살면서도 중국을 무지하게 욕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입만 벌면 똥대 놈이래. 네. 근데 중국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생각해. 저 사람들이 저 마음속에 용수철처럼 이렇게 내려눌리운 네. 그 마음속에 기본 있는 거 이제는 김일성 족속 때문이라는 건 알 것 같아. 네. 그거를 대변해주는 특히 엘리트 계층 네. 대변해주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니까 난세 일기 네. 제목이 좀 올드한데 그래도 네. 이거는 가면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타이틀을 바꿔도 되니까 네, 제목을. 알겠습니다. 네. 난중 일기하면 중국 건지 뭔지 분간이 자랑하지 않소. 네. 이문열 선생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 않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나가고 진짜 기대가 많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화된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겠어? 북한 누구도 못 올라가. 네. 함부로 오르내렸다는 동족 상잔 일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써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일어나. 네. 왜 우리 집이 올라올라나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현주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그 빨갛지 그 진짜 칼끝같이 자존심 하나 들고 수모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김일성 자유화되는 그날까지 김일성 족속이 무너져서 자유화되는 그 순간까지 북한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깬 사람들이 저 체제를 자유화해 나가야 돼. 시스템 깔고. 저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동의합니다. 방조줄 뿐이야. 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평양 만사하고 그대가 난세 난세일기입니다. 일기하고 우리 저 앞에 현주도 앉아있는데 네. 현주도 공격의 화살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가면 크게 성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다가다 막히면 언제든지 오고.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준혁군이 유튜브에 출연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2000년대에 김일성 말 하기 싫지만은 어쨌든 북한 종합대학을 다닌 준혁군의 시각을 한번 우리 서로가 비판적으로도 보고 리해하는 시각에서도 한번 보면서 이 준혁군이 하는 유튜브가 북한을 자유화하고 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비전을 토론하고 제시하는 하나의 토론장이 되어 가도록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 유튜브를 소개했네. 네. 그렇게 가길 나도 비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선배님 저한테 해줬던 말씀 하나하나 잊지 않고 꼭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내가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 있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할 때 방법론이 또 하나 있는데 네. 그건 여기 나가야 돼. 네. 북한 실상과 생각을 그대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유화될 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겠는가 이런 희망과 비전을 항상 마지막 멘트를 넣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몇 년 후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북한을 개조하고 개혁해 나가고 자유세계를 이끌어내는 데서 난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길었어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난세일기와 그리고 우리 대선배님 평양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길선 기자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